오늘은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두 친구 이야기를 인용을 할까 합니다. 물론 둘 다 무주택자였고요. 똑똑한 친구들인데 현재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A는 본인은 비판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염세적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항상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부자인 부모를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했었던 본인의 현실을 어떤 부모와 사회 탓을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저의 이야기에도 항상 그 대화의 끝에는 세상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온통 주변에 남에 대한 비교 이야기만 하기 일쑤였죠. 반면 B라는 친구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간혹 상대방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생각이 달랐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을 들어주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치나 사회 이야기가 간혹 나오게 됐을 때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는 두 사람에게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에 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뒤처질 수가 있어서 내 집 하나는 최대한 빨리 갖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저의 말에 A는 지금 집값은 미친 집값이고, 그리고 너무 거품이 심하게 끼어 있으니까 절대 집을 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 그런 나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돈이 남아서 본인 사는 집 외에 집 한두 채 더 산 다주택자들을 싸그리 몰아서 어찌 나쁘다고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금 보유 대신 집을 산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그런 다주택자가 있어야 엄연히 전세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묶어서 잘못된 것으로만 보느냐. 투기 세력이란 대체 누구고, 그리고 어떻게 획일적으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적으로 규정을 하고 매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A는 정작 집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파 정부에서 다 올려주었는데 정작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다 대깨문 거리는 틀딱들 뿐이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로 주제가 옮겨가서 불타오르듯 본인의 열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말이 옳다. 기다렸다가 거품이 빠지면 네가 생각하는 좋은 위치의 집을 사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친구하고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좋은 매수 기회가 있어도, 물건을 추천해 줄 좋은 기회가 있어도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죠. 한편 내 집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저의 말에 B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B는 본인이 월급쟁이로서 소액으로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돈이 잘 모이지 않고 있고, 집값이 오른 폭이 너무 크니까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제가 그러면 적당한 빚을 내서 좋은 입지에 내 집을 하나 구해놓는 거는 절대 미래를 배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러자 B는 왜? 이러면서 이제 반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의 시각,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또 B는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구나 라면 이제 서로 이제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정확히 한 2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B는 제가 추천해준 입지에 좋은 물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를 껴놓고 정말 좋은 입지의 물건을 잘 골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몇 년 후에 그 집에 들어가겠다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매년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갚아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짧은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의 라이프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현 정부 이후 엄청난 세금을 복지성으로 나눠주고 있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눈덩이처럼 이제 흘러갔는데,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고, 그리고 원화의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B가 냈었던 부채의 상대적인 가치가 처음 대출을 실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볍게 된 거죠. 한편 스스로 비판적이라던 A는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철석같이 거품 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작년에도 지금도 거품이 빠진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옳다 그르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빚내서 무조건적으로 집을 막 더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말하려는 게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로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거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죠. 다만 현재 집이 없고 언젠가 내 집을 한 채 마련해야지 하고 있는 그런 대기 매수자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혹은 기대를 하고 있기보다는 좋은 입지에 적당히 괜찮은 물건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금 가치의 하락입니다. 현금 가치의 하락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저금리와 고환율입니다. 저금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얼마 전까지 한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를 했다가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났죠. 1.25%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는데, 국가에서는 경기 활성화와 요즘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도 금리는 더 추가적으로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을 움직이게 하고, 현금은 유동적인 자금이 돼서 온갖 시장을 돌다가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흐르게 됩니다. 부자들의 여유 자금은 현금 가치의 하락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동산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특히 강남 같은 안전자산인 핵심지로 몰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반대로 보면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지금 조회를 해보면 현재 달러 환율이 1180원 정도 하고 있네요. 최근 1년 사이에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 그런 분들에게는 국내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만큼 대폭 할인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 그리고 터키와의 최근에 있는 관계 등에서 보는 국제 정세는 상당히 미국 달러가 환율이 어떻게 흐를지 당장 가늠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물론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만, 결국 트럼프의 그 세계 1위의 미국은 We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러면서 그런 과거와 다르게 미국을 다시 한번 부국으로 만들겠다, 세계 최강의 미국을 지키겠다, 이런 걸로 흘러가고 있죠.